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바로 이곳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토레스를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소죠. 오늘은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딱 보면 외관은 어때요? 기존 토레스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외관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실내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옵션 구성들도 기존 토레스 오너분들이 불편했었던 요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차라는 건 말이에요, 뭐 외관 디자인 변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내가 작동하는 이게 사실 만족도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런 변경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알아보기 전에 보통 연식 변경 되거나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보통 기본 한 300만 원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올려도 150만 원에 160만 원 무조건 올리거든요. 근데 KGM, 위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T5는 41만 원밖에 안 올랐고요. T7이나 블랙 에디션 모델도 55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은 많이 좋아졌지만 가격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외관 디자인이 토레스 EVX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EVX와 일반 그냥 내연기관의 토레스 투트랙으로 개성을 좀 구분해 놓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좀 놀라웠던 부분은 가성비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나는 가성비를 생각했다면 T5를 사고, 그래도 나는 좀 옵션을 좀 따지겠다 하면 T7을 사면 됐는데,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된 부분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체형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기존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통합형으로 파노라마로 일체형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만 해도 가격대가 꽤 세거든요. 근데 T5도 이거 옵션 아닙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존 게 옵션 추가하지 않으면 9인치였는데 이번에 12.3인치로 기본으로 넣어준 겁니다. 이것만 해도 41만 원을 퉁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T7은 더요. T7은 아까 어떻게 됐죠? 55만 원 정도 인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와 뒤쪽에 보면은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디지털 키까지 추가됩니다. 디지털 키 여러분 아시죠? 핸드폰을 통해서 시동 걸고 뭐 할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키 추가로 들어가요. 게다가 T7과 블랙 에디션에 3D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이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토레스 오너분들도 이거 360도 서라운드 뷰 필요해 하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들어갑니다. 그 옵션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거 밖에서 작업하면은 최소 이거보다 한 1.5에서 2배 이상 더 금액을 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부분 변경되면서 상품성이 개선이 됐다 그랬죠. 실내 인테리어와 또 T7, 그러니까 상위 모델 전용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런 걸 보면 확실히 KGM이 이 포인트를 참 잘 잡아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어떤 거 촬영했어요? 렉선 서밋 보여드렸잖아요. 이 KGM이 그동안 잘 하고 있었던, 잘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더 키워나간다. 이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쌍용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KGM의 매력은 뭐예요? 상남자의 차,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그 뚝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토레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토레스를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4륜구동 옵션 선택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는 4륜구동을 선택을 하냐 안 하냐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KGM이 정말 잘하는 게 상남자의 차 오프로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프로드 패키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구성 잘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가는 이 KGM의 색깔을 잘 살려낸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은 딱 뭔가 봐도 틀리지 않아요? 타이어가 다릅니다.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요거 저희가 서밋 촬영했을 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승차감 별로다, 이거 너무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일반 그 온로드용 타이어와 다른 그런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토레스 색깔과 진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토레스 타시는 분들이 그냥 뭔가 뭐 편하고 뭐 도심만 가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개성을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이 토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오프로드 패키지, 딱 봐도 차고가 높죠.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서 차고 높아진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스프링이 바뀌어서 25mm가
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차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그냥 일반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프로드가 들어간 이 오프로드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25mm가 올라가서 그런지 확실히 휠하우스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듯한, 차고 높이도 좀 높아서 뭔가 좀 이렇게 차에 와이드한 느낌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휠아치 클래딩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빨간 색깔 알루미늄 캘리퍼 커버 또한 들어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실내 인테리어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레이랑 카키 컬러 이렇게 두 개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 그레이랑 카키 컬러를 없애고 그레이 투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실제로 보고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약간 대세가 어떤 느낌이냐면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게 대세예요. 이 실내 도어 상단과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상단을 약간 좀 밝은 컬러로, 지금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서 이 조합이 되게 좀 예쁘다, 그러니까 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자, 바뀐 부분들이 많죠. 일단 계기판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어요. 요거 T5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이에요. 41만 원 올렸다고 욕할 게 아니라 41만 원은 사실 진짜 많이 알린 거죠.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41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기본으로 들어가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인포콘은 T7부터 들어가고 스마트 미러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7을 웬만하면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해요. 금액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바뀐 거, 원래 이거 어땠어요? 망치 방식에서 토글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면서 또 뭐가 달라졌을까? 수납 공간이 넓어졌죠. 컵홀더나 이런 밑에 지금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고, 여기에 C타입 단자로 바뀌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USB 타입이었는데 C타입 단자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요 기어가 토글 방식이 이거 EVX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드라이브했다가 후진하려면은 이거 두 번 올려서 작동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동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알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돼요. 밑으로 쭉 내리고 있으면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터치할 필요 없이 그냥 누르고 있으면 가요. 이게 작동이 느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알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칩 타입도 여러분들 사용해본 분들 알겠지만 요게 초급석이 있고 급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초급석이 지원이 되고 27W까지 출력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충전이 되는 거죠. 요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실내 컬러만 변경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외장 컬러도 신규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라떼 그레이지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저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되게 오묘한 느낌이야. 약간 좀 회색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조금 더 어두운 시멘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느낌을 주는 컬러예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그렇지만 대표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라떼 그레이지 이 컬러는요, 오히려 KGM을 좀 상징하는 되게 단단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이 풍겨져 오는 이 라떼 그레이지, 이 컬러를 보니까 KGM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토레스 부분 변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란도, 그 다음에 티볼리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 흰색이나 그냥 무난한 색 말고 오히려 이 컬러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추가되면 어떤 게 없어졌냐? 플래티넘 실버라 해가지고 그 컬러는 좀 약간 선택을 좀 덜해서 그게 없어지고 요 컬러가 생겼다 보시면 돼요. 요거 실내도 그레이 투톤 컬러거든요. 요 조합도 나쁘지 않네요. 이 부분 변경을 한 모델은 단순히 그냥 상품성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들어갔었던 단점들을 다 개선을 해서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변경을 했을 때 많이 바뀌어도 차를 쉽게 못 바꾸고 선택하기 어려웠었던 게 뭐예요? 가격이겠죠. 부분 변경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선뜻 구매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 다 바뀌고 3D 서라운드가 들어가고 일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헤드레스트도 옷걸이형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거 다 해도 55만 원, T5는 41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제를 다 한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를 드렸었던 토레스 기억하세요? 그 차도 투톤 컬러를 제가 선택을 했죠. 보통 이 토레스가 이 투톤 컬러 선택하면 이 C필러와 루프 쪽이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완전 느낌이 사뭇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무게감도 있어지면서도 스포티한 느낌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점 변화를 좋아해서 투톤 컬러를 추천을 하는데, 오히려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약간 이 원톤, 이런 실버 컬러도 나쁘지 않아서 투톤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라떼 그레이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 투톤 컬러를 선택하는 컬러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차나 투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색, 그린 색깔, 메탈 색깔, 그 다음에 이번에 라떼 그레이지까지 총 4가지 컬러만 투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토레스를 출고한다면 이 라떼 그레이지와 투톤 컬러, 그 다음에 그레이 투톤 시트로 해가지고 출고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또 하나 준비를 했죠. 원래 이전 T5 때는 블랙 컬러밖에 선택이 안 됐는데 이 T5에서도 그레이 투톤이나 블랙 2가지 컬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T7에도 또 무언가가 들어갔겠죠. 바로 1열의 이중 접합 유리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올렸다고 욕먹는 게 아니라 가격 올린 것보다 들어간 게 더 많은 차가 토레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내는 얘는 이제 블랙의 이 브라운 투톤이에요. 이 블랙은 2가지 조합을 넣을 수 있어요. 브라운을 하느냐, 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레이 투톤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나쁘지 않으니까 그거 조합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실내 인테리어가 살짝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좀 놀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옷걸이형의 헤드레스트, 요것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T5, T7 둘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변화가 확실히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기는 하죠. 게다가 워크인 디바이스, 이거 다 작업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T7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점도 들어가고요. 이 메쉬 매트도 이 KGM 토레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것도 추가 비용을 내서 장착하는 거기는 한데, 여기 메쉬 매트가 뭐 안쪽에 세척도 편하고 그 다음에 먼지도 빨아들이는 거,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의 발매트예요. 요거 생각보다 막상 써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를 타고 오지를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차 성향 자체가 막 오프로드 길이라든지 약간 오지 같은 데 가서 텐트 치고 막 그 차박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2열이 이런 식으로 플랫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이 시트와 이 트렁크 쪽에 공간이 나눠져 가지고 이 공간에서 막 물건이 빠진다든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토레스는 어때요? 이쪽 끝에 커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에 막 홈이 막 물건이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살짝 계단식으로 되면은 이거 되게 애매해요. 매트 깔기도 뭐하고 이불 깔기도 뭐하고, 요런데 지금 토레스는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차박 많이 갑니다. 그렇다면 차박했을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트렁크 닫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GV70 때 옛날에 그 전기차 전동화 모델 타고 차박 간 적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안에서는 열고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가서 트렁크를 열든지 아니면 여기 2열에 문 열고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레스는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부분 변경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트렁크를 여닫는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문 닫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트렁크가 닫혀요. 닫히고, 닫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이 원했던, 요청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부분 변경하면서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죠. 근데 단순히 이런 상품성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건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토레스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그거 한번 타보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주행감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시죠. 저희가 이번에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AT 타이어, 뭐 올터레인 타이어가 끼워져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뭔가 오프로드 패키지 들어가면 뭐 산에 가야 될 것 같고 오프로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 물론 오프로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런 느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쌍용 시초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차의 색깔을 오프로드 패키지가 완성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렇게 딱 차를 탔을 때 올터레인 타이어라 해서 승차감이 안 좋다? 물론 뭐 진짜 예민한 분들이나 차를 뭐 진짜 뭐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차이나 할 수 있지만, 진짜 그냥 냉정하게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시선에서 이 차이는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느껴진다 그러면 진짜 예민하게 잘 느끼는 거예요.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체감될 정도로 크다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EVX 때 봤었던 디자인이잖아요. 요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오히려 전방의 시야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 공간도 많이 넓어져서
토레스 타시는 분들이 되게 액티비티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뭐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납하는 거나 뭐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적재하는 데는 또 기가 막히게 공간이 있다. 그리고 얘는 후진 딱 뜨면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외장 디자인이나 뭐 실내 컬러만 바뀐 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 나왔었던 토레스와 EVX를 번갈아가 타면요 주행 느낌이 꽤 많이 달라요. 물론 뭐 전기차 내연기관이라 다른 거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최근에 23년형 토레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는데? 와, 주행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빨 털어서 그게 아니라 자동차는요 보통 연식 변경되거나 부분 변경됐을 때 기존의 고객들이 요청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출시합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뭐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서라운드 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편의적인 옵션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그 외적으로 주행도 바뀝니다. 기존의 토레스 타보면 좀 딱딱하고 변속 느낌도 좀 느린 것 같고 뭐 악셀도 너무 그냥 좀 노는 듯한 느낌이 막 든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악셀이 노는 듯한 느낌은 파워풀한 출력이 사실 이 토레스는 아니에요. 나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막 밀어주는 느낌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묵직하게 딱 오프로드 성향의 느낌이 나는 그런 차예요. 근데 이번에 연식 변경되고 부분 변경되면서 악셀의 이 반응과 느낌도 훨씬 묵직해졌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가벼워서 탕탕탕 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된 페이스리프트된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악셀 반응과 브레이크의 느낌이 역시 또 묵직하게 바뀐 거죠. 오프로드 차들에 들어가 있는 약간 특징 같은 거예요. 오프로드 차들이 악셀 밟으면 막 엄청 파워풀하게 나가거나 뭐 힘있게 나가서 빠르게 이 개념이 아니라 묵직하게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된 이 토레스가 올터레인 타이어와 이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도로를 딱 꽉 잡아주는, 꽉 잡아서 튀어나가는 이런 묵직함들이 느껴져요. 거기에 악셀도 이전보다 묵직하게 눌러줍니다. 이런 조화들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차가 좀 되게 묵직하네, 좀 차 좀 힘 있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마력, 토크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가 더 중요해요. 뭐 한 400마력, 500마력 올라가면 당연히 힘있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100에서 200마력 정도 차 세팅에 금액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금액에서 탈 수 있는 차인데 되게 묵직하면서도 그 차의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차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토레스 부분 변경은요 확실히 이번 주행 느낌을 오프로드 성향 강한, 특히나 이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간 이 모델은 딱 주행했을 때 힘있게 나가는 게 좀 다르다. 그 힘은 파워풀하게 스피드하게 나가는 이게 아니라 묵직하게 도로를 움푹 꽉 쥐면서 나가는 느낌, 이 느낌이 생각보다 좋다. 자, 저는 이 토레스를 설명할 때 특히 이 토레스에 관심 있고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토레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KGM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외에서 판매량도 되게 많아요. 지금 수출도 꽤 많이 나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토레스 판매량이 적지 않죠. 자, 이 토레스는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G바겐이나 뭐 아니면은 뭐 랜드로버의 뭐 디펜더 같이 되게 와이드한 느낌의 우락부락한 느낌의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토레스 디자인을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단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 토레스는요 주행감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경쟁 상대라고 하면 뭐예요? 뭐 스포티지, 뭐 투싼 이런 차들이랑 경쟁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차들은 일단은 되게 편합니다. 도시명에 어울리는 차들이에요. 편하다 그러면은 막 승차감도 부드럽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토레스는 색이 달라요. 막 그렇다고 막 승차에 불편하고 막 좀 산에 가야 되고 이런 차는 아니에요. 개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싼과 스포티지와 다른 멋을,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이 차는요 되게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이번에 부분 변경돼서 그동안 조금 지적되어 왔었던 편의 장비들도 다 개선이 돼서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격 인상도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너무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좀 하기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색깔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대 느낌으로 그냥 디자인만 조금 바뀌고 크기만 다르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분화가 좀 잘 안 되는 이런 느낌인데, 토레스는 비슷한 차가 없습니다. 그냥 이 토레스는 토레스예요. 완전히 그냥 분리를 해놔가지고 얘만의 개성을 보여줍니다. 약간은 승차감이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좌우에 롤이 없어가지고 멀미는 안 나고, 근데 4륜 구동을 집어넣었을 때 웬만한 곳을 또 오프로드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을 했을 때 기존의 차와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승차감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승차감 딱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토레스나 이 KGM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 옷도 뭐 힙합 뭐 아니면은 뭐 캐주얼 정장 다양한 것처럼 토레스도 다양한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나쁜 차, 들어가면 좋은 차 하니까 색깔이 없고 맨날 그냥 똑같은 차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KGM을 응원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다른 색상, 이 차만에 가지고 있는 색상을 잘 표현해내는 브랜드가 KGM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 뿐이에요. 투싼은 투싼만의 매력, 스포티지는 스포티지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이 토레스만의 개성이 강한 차다. 그리고 확실히 이 이제 변속이라든지 이 로직이 이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것도 소비자분들의 요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업데이트가 지금 다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요 더 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 시절부터 이어져온 이 투박함을 오히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못 만들거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부분 변경되고 연식 바뀌면서 살짝 편하게, 그러니까 변속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바꿔놓은 게 조금은 전 아쉬워요. 오히려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 부드러워졌네,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레스 부분 변경 모델을 한번 타봤습니다. 뭐 토레스 페이스리프트라고도 할 수가 있는 요 차들, 우리가 보통 연식 변경되고 부분 변경되면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하지만 KGM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힘든 시절 많이 이제 차도 구매해줬고 차도 좀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부분 변경돼서 상품성을 개선했지만 가격 인상을 최소한 억제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짧게 시승기와 이 토레스 부분 변경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시승차를 받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장거리 주행도 하고 이전 모델과 비교 시승, 좀 객관적인 비교 시승을 통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말로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